안녕하세요. 라운드 뷰티 지혜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창업을 준비하기 전에 여러 유튜버님들의 동영상이나 브이로그를 보면서 많은 도움도 받고 정보도 많이 얻었는데요. 예전에 저처럼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 전달이나 제가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라운드 뷰티는요, 처음에 토탈 뷰티샵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모든 분야에 여러 시술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게다가 시술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을 할 때 샵인 선생님을 들여서 저희 샵을 토탈 뷰티샵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처음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반영구, 눈썹이나 립, 아이라인, 왁싱 등을 제가 시술을 하고요. 연장 선생님 따로, 네일 선생님 따로 이렇게 모셔서 세 분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토탈 뷰티샵이 됐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절차나 아니시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창업 방식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반영구 단독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없이 이제 의료 도소매로 해가지고 사업자를 내셔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처럼 이제 토탈 뷰티샵이나 왁싱, 속눈썹 이렇게 접목을 하시려고 하시고 이제 샵에다 베드를 놓으시려면은 아무래도 자격증이 필요하시겠죠. 일단은 자격증 같은 경우에 만약 헤어라든지 아니면 피부로 이제 자격증이 있으시면은 그 해당 구청에 가셔가지고 처음에 면허증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저희가 보면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시게 되시면 수첩 모양의 자격증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해당 구청에 가시면 면허증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면허증을 가지고 구청에 가시면 네, 영업신고증이라고 저희가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업신고증과 면허증을 가지고 이제 해당 세무서에 가시면 여기서 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이 사업자랑 또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 고민을 아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간이 사업자랑 일반 사업자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보통은 1인으로 하는 뷰티샵 같은 경우는 간이 사업자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연간 8천만 원 이하 소득이 발생됐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는 장점이 있는 간이랑 또 일반 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거나 아니시면 거대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 많이 발급을 받으시는데요. 이거는 너무나 장단점이 확실해가지고 제가 어떤 게 좋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이제 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점, 이제 1년에 한 번 소득 신고만 하면 된다는 점이 있지만, 이제 일반 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1년에 2번 정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여러 세금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반 과세의 좋은 점은 저희가 의료용 도소매 같은 이제 머신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여기서 넣었을 때 이제 소매밖에 안 돼요, 간이 가세는. 근데 이제 일반 가세자는 도소매까지 넣으실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이제 하시게 될 건데, 저는 처음에 일반 가세로 했다가 사업 운영 시기 전에 간이 가세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간이가세에 대해 가장 큰 장점은 부가세 신고잖아요. 일단은 8천만 원 이하까지는 간이가세가 되기도 하고 어차피 이 과세 기준을 넘어가면 일반 과세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간이가세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물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요.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 1인샵 하면 로드샵, 이제 길가에 막 노출이 많이 되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1층으로 가면 임대료가 아주 비쌉니다. 그렇다 보면 평수를 작은 쪽으로 이제 더 하향 조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걸 또 포기를 해야 하죠.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뷰티업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광고성이 많이 없어도 되는 업종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대1 100% 예약제로 진행을 하고 이미 로드샵에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도 이제 고객님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인스타나 블로그에 한 번 더 검색을 하고 오시죠. 이제 결과물이 마음에 든다거나 여기 예약하고 싶네라고 하면 그때 예약을 하는 거지. 무조건 길가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나다니는 길에 있어라고 해서 바로 들어오시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1층이 아니어도 2층, 3층, 4층 층수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3층 이상이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2, 3층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1층보다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부담도 많이 줄어드실 거고, 아니시면은 평수를 좀 더 넓게 쾌적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만큼 넓은 평수를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이제 여유가 되시고 이제 자금력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1층으로 하셔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층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죠.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존에 철거할 게 있으면 이제 또 많이 들겠지만, 이제 공실이라는 이제 동일한 전제 하에 봤을 때 일단은 바닥과 천장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바닥과 천장 공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이제 사용을 해야 저희가 매출 증감대에서 이걸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매출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으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소한의 천장과 바닥이 되어 있는 곳으로 고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는 에어컨이 없는 데로 왔는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오면 비용 절감에 가장 좋습니다. 혹시나 이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고 시설비를 받는 곳이 있는데요. 차라리 시설비를 주고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한 인테리어 업체에 저희 공사를 모두 맡긴 게 아니라, 대략적인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도나 이제 뭐 도면을 자기가 본인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개인별로 해서 승고 어플을 통해서 각자 공사를 진행을 하시는 게 비용을 조금 좀 더 세이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거는 이 공사의 순서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검색이나 준비를 조금 더 못했던 제 탓이기도 하겠죠. 일단은 저희 뷰티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샵이어서 커튼 시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가벽 시공을 했어요. 가벽 시공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전기 공사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뷰티샵의 특성상 콘센트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콘센트가 하기 전에 가벽을 세워버리면 결국 콘센트는 노출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가벽을 세우고 나서 콘센트를 하다 보니까 다 노출로 밖으로 이제 나오게 시공이 됐어요. 근데 예비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벽을 세우기 전에 목수님한테 여기 콘센트를 넣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시고, 전기공사도 같이 들어가시는 게 매립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아쉬웠던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유니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뷰티 쪽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여러 대형 샵도 다녀보고 1인 샵도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1인 샵은 보통 이제 원장님들께서 개인 사복에 앞치마, 이게 국룰이었고요. 대형 샵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유니폼 또는 앞치마라도 공통으로 유니폼처럼 입고 계셨어요. 이걸 생각해보면은, 물론 뭐 앞치마를 입고 일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일단 유니폼이나 뭐라도 통일되게 입으신 분들을 보면 뭔가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제복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유니폼을 만들어라, 맞춰라 이런 건 아닌데 항상 동일한 옷을 이제 유니폼으로 지정을 해놓고 와서 샵에서 갈아입으시는 것만으로도 고객님들께 신뢰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직원분들이나 1인 샵이어도 뭐 유니폼 입기 싫어요 아니면 앞치마 입을 거예요 라고 하면은 저는 명찰이라도 꼭 하시길 추천드려요. 명찰이라고 하면 사실 뭐 별거 없잖아요. 앞에 이름이나 로고 또는 가게 이름 정도 적는 건데 사실 이것만으로 해서 고객님들한테 신뢰도 많이 얻을 수도 있고 뭔가 여긴 체계가 잡혀 있는 샵이구나 이렇게 믿음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샵을 갔을 때 그런 느낌이었고요. 저도 이제 반영구 시술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왁스나 아니면 이제 막 색소 같은 게 옷에 막 묻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앞치마를 한다고 해도 저는 꼭 묻을 때 팔에 묻거든요. 그럼 앞치마를 해도 사실상 가려지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입고 온 옷에 이제 묻거나 아니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그냥 저도 뭐 따로 유니폼을 맞춘 건 아니고 예쁜 블라우스 하나 지정해서 괜찮은 바지 하나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가게에 출근을 하면 그걸로 갈아입고 저희 샵에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권유를 해드려서 같이 맞춰 입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께서 항상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 유니폼이네 깔끔하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유니폼 아주 강추드립니다. 별거 아닌 샵에 있는 이런 작은 집기나 소품 이런 것도 신경 쓰시는 거 너무 좋지만 이런 작은 거 하나 다른 샵이랑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무언가가 고객님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작은 샵일수록 이런 거 조금 지켜주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경쟁력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샵에서 나오는 음악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음악은 이제 제가 손님이 없을 때나 아니면 이제 고객님들이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고 하시면 그걸 변경을 해드리겠지만 보통은 가요는 안 틀어놔요. 일단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클래식이나 아니면 전자난 저희 드라이브 할 때 듣는 팝송을 틀어놓으면 아무래도 릴렉스 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계시는 동안에 편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무래도 뷰티샵이다 보니까 청결이 가장 중요하죠. 고객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진짜 콘센트나 아니면 뭐 테이블 위 아니면 문틈 이쪽을 진짜 신경을 잘 쓰기가 어려운데 이쪽을 청소를 잘 해놓으면 문득 눈길이 갔을 때 보이는 것만 깨끗해서 들어왔는데 봤는데 여기에는 먼지가 막 이만큼 쌓여 있으면 아무래도 고객님들한테 신뢰가 많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청결도 가장 중요하고 유니폼 아니면 샵에 나오는 음악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괜찮은 샵의 위치 이건 어떻게 보시냐면 저는 매물을 구할 때 여러 군데를 좀 봤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주차였고요. 두 번째는 위치, 세 번째는 건물의 노후도, 또 네 번째는 그리고 설명하기 좋은 건물이나 가게가 있었으면 좋겠다였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이거를 다 만족하는 샵이나 매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차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주차 같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주차가 이 건물에 따로 주차장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다행히 대체할 만한 게 있었어요. 여기 한 100m 정도 내려가시면 유료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비를 이제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대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샵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설명하기 쉬운 거예요. 아무리 이제 주소를 찍어드려도 고객님들이 이제 도보로 오실 경우에는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집원이나 도로명을 보고 걸어 다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큰 건물이나 설명하기 좋으신 거 있으시면은 아무래도 어디 근처 몇 층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객님들이 찾아오시기 훨씬 편안하시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 건물이 1층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어디점 올리브영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면 고객님들이 다 알아서 다 잘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보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역이 가까운 게 아무래도 설명하기도 좋고 고객님들에게도 편리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샵을 준비하게 됐고요. 제가 말을 빨리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첫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뒤죽박죽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제가 뭐 영상에서 부족했던 점은 제가 다음 영상에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